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제 뉴스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1일 사망자 수를 보면은 오늘 감염자 수 거의 폭발 수준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 490명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10만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만 명에 가까운 8만 4천 명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8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10만 명이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3,54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2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제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위험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굉장히 열심히 접종을 하면서 감염세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거 의무화 빼버리고 난 뒤로부터 대략 한 두 달 만에 또다시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 미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지금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짜 뉴스들, 음모론들 퍼지는 게 굉장히 또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미국 내에서는 아직 대략 한 50 몇 % 정도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40 몇 %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어마무시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까지도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 전역에 굉장한 위험을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글 기업에서 출근하는 모든 이 구글 직원들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출근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새로운 방침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구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대부분이 출퇴근을 하는 모든 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빨리 퍼지고 있어가지고 직원 출근하는 것도 연기를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원래는 더 일찍 직원들 출근하라고 했는데 다시 델타 변이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바람에 연기를 해서 10월 달부터 출근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출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시려는 사람들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꼭 맞으셔야 해요. 맞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안 맞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이기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회에 격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CDC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화하는 거 이것을 2달 전에 완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라고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란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CDC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로부터 실내 안에서도 야외는 무조건이고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2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을 간과한 것이죠. 미국 사람들을 간과한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음모론에 심취해가지고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굉장히 늦어지고 그리고 많이들 안 맞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CDC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다시 마스크 착용하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그렇게 안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버리고 나서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실내 안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그냥 실내 안에서 뭐 실내 안에서건 야외에서건 무조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CDC에서 이런 방침을 내놨다?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것이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실내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백신을 접종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실내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 제끼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습니까? CDC에서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을 너무나 믿었던 게 바로 최대 실수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CDC에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고 2달 만에 그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정치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지 말라. 공화당에서 특히 공화당주에서 마스크 쓰지 말라. 그것은 자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공화당 주들 텍사스, 플로리다 아리조나 이런 주들 있잖아요. 공화당 주들. 이 공화당 주들에 있는 주지사들이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요것은 비과학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은 그냥 개개인의 자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 학교 안에서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역시 절대 하지 않겠다. 이것은 부모들의 자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하는 그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이언티피클리 다 프루브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로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모든 사람이 쓰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벌써 증명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화당 주들에 있는 이 주지사들은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공화당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공화당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유를 외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 맞는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공화당 주지사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요? 지금 CDC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하자마자 2달 만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통계치 그리고 과학이지 않나요? 벌써 증명이 된 거예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게 번진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냥 통계상으로 그냥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에 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거 그거 그냥 통계치만 봐도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가 빠졌는지 정말 답답하고 진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리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도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착용 해제한 거 그거 제가 조금 그거 좀 화가 납니다. 왜 벌써 올해까지만이더라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의무하지 않는다라고 2달 전에 같이 이렇게 CDC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제 백악관에서도 조차 실내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다시 의무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마스크 착용을 한 채 실내 안에서는 계속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악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 월드에서도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즈니랜드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디즈니랜드에서도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랜드에 가시는 수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 착용은 이제부터는 의무화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FDA에서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유통 기한을 4개월 반에서 6개월로 늘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서 이제는 4개월 반이 아니라 이제 6개월로 유통기한을 늘려준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안전하다. 6개월 동안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도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FDA에서는 이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유통기한을 늘려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뒤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이 면역 효과는 84%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이 면역 효과가 84%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자마자는 면역 효과가 96%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면역 효과가 84% 정도 유지가 된다는 것은 꽤 높은 것이죠. 그래도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지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 2차를 접종을 한 사람들은 3차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 같다. 올해 연말에는 아마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스터샷, 이 3차 부스터샷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가 5배에서 11배 정도 갑자기 늘어난다라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험에 도달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스터샷이 나온다고 하면은 모두 다 맞아야 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이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뉴욕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 $100를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100면은 엄청나게 또 많은 거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난 뒤에 $100까지 준다. 이거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뉴욕에 계신 분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가서 빨리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창기 때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주범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전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굉장히 믿었던, 따랐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퍼뜨리고 그 가짜 뉴스를 그렇게 많이 퍼뜨리고 다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과학적으로 scientifically 다 분석을 해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의 가짜 뉴스 때문에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의 약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고 해요. 풍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쓸데없이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한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다고 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필요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말만 믿고 그렇게 약을 먹었다가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뉴스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여러 가지 사이언티피클리 조사를 해본 결과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벌써 프루브가 난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도 그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발 정신 차리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도쿄 올림픽이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도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지금 계속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어제 단 하루 도쿄, 일본 전체 말고 도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3,8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3,800명. 바로 그 전날에도 3,2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바로 어제 일본은 도쿄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3,800명이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도쿄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를 봤을 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사상 최고치를 계속 또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 전체를 봤을 때도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9,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10,000명을 넘어설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일본이 이 도쿄 올림픽을 강행을 했잖아요. 개최를 하는 거. 강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남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이런 지역에서 이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이 남미 지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 한국 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85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 한국에서도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알래스카 인근에 있는 이 해변가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규모 8.2라고 해요. 8.2.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는데 이 알래스카 그 인근에 있는 해변가에 쓰나미 경보가 발동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카를로스 곤 회장 있잖아요. 닛산하고 이 르노,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전 회장이었죠. CEO였고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탈출을 도운 미국 부자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하고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미국 부자 2명한테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을 도운 대가로 100만 불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탈출을 시켜준 그렇게 도와준 이 부자 2명한테 2년형의 징역이 확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쿄 올림픽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순위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1등은 중국, 2등은 일본, 3등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7위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기업들 실적 호조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회복세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5%로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높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계속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또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또 많이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저번 주에는 24,000건 정도가 줄어들어가지고 40만 건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미국 실업자들도 계속 스테디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계속 상승, 오늘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웰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이것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테이퍼링이 어쩌면은 조만간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도 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는 반면에, 이 연준은 계속해서 이 제로금리 있잖아요. 이 제로금리를 이어가겠다, 동결을 하겠다라고 또 이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특히 이 미국 기업들의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국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텔이 반도체 칩 있잖아요. 이 반도체 칩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인텔이 잡겠다, 주도권을, 그렇게 발표를 한 뒤로부터 이 대만의 TSMC에서 2나노 공정의 공장을 이제 새롭게 짓겠다라는 승인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 인텔에서는 아직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2나노 공정의 칩 생산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선수를 친 거죠. 선수를 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칩 생산에 관한 이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퀄컴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퀄컴의 2분기 실적이 65%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퀄컴에서 5G 있잖아요. 이 5G 칩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트럭 전기차 업체인 니콜라 있지 않습니까? 이 니콜라의 전 CEO가 투자자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제 투자 설명을 했을 때 잘 굴러가지도 않는 이 니콜라 트럭을 가지고 언덕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찍어가지고 보여줬다고 나왔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전 니콜라 CEO가 기소가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전 CEO가 기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판결이 날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위축이 되고 있었던 이 여행 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팍 살아난 게 아니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이 여행이 소규모 그리고 이제 단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기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여행업계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그리고 보잉사의 기업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페이스북은 이 기업 실적 순이익이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해요. 100% 이상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수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아마도 3분기하고 4분기 때는 페이스북의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이 페이스북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페이스북 주가는 오히려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위축이 돼 있던 여행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 보잉사가 조금씩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분기, 요번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잉사에서 내놔가지고 드디어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페이스북이나 이 보잉사의 이 하반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전문가들이 내놓으면서 주가는 뭐 그냥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바이 아메리카 이 정책이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제품들을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이 사들이는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더
강화를 한다고 해요. 미국 제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부품들을 75% 이상 써야 한다 라고 그렇게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미국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미국 부품들을 써야 한다 라고 바이 아메리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 제조업을 더 강화를 시키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제 드디어 이번 하반기 때는 애플하고 그리고 테슬라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섞인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분기까지는 애플하고 테슬라의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영향을 많이 끼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3분기하고 4분기 때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생산 차질을 보일 것 같다. 애플하고 테슬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 사태는 내후년까지 2023년도까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유가는 어제 1%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한 이유는 미국 기름 재고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운 불금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